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개념인 콜 바이 밸류와 콜 바이 어드레스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 바이 어드레스는요, 콜 바이 레퍼런스라고도 하고, 콜 바이 포인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는데요. 이게 또 이제 C 언어에서 부르는 것과 C++에서 부르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콜 바이 어드레스, 콜 바이 포인터,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 건데요. 예제를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 프로그래머가 이제 A와 B의 값이 2와 5였는데요. 이 두 개의 값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A를 템프라는 잠깐 변수에 넣어놓고 B를 A에 넣고 템프를 B에다 넣고 찍어보니까 5와 2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C와 D를 바꾸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원래 3, 4였는데 4, 3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개 변수를 바꾸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을 해야지 바꿔지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제 초보들도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빨간 부분이 두 번 반복이 되고 교환하는 것을 여러 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보가 의욕적으로 이렇게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멋지게 수압이라고 해서 교환하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자,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받아서 첫 번째 거를 이제 템포에 넣어놓고 두 번째 거를 첫 번째 거에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서도 잘 바뀌는지 찍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는 그냥 했지만 이제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죠. 호출을 하는데 이제 이 친구는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냐면 C 언어에서 함수 호출할 방식의 기본은 call by value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했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값을 가지고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이에요. 값을 가지고 값에 의한 호출이라는 뜻이고 자, 수압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콜하는 거죠. 호출할 때는 여기 A, B가 있는데 이게 변수잖아요. 이 변수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변수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변수의 값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변수의 값이 넘어가는 거예요. 변수랑 변수의 값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달라요. 이따 보면. 그래서 현재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잠깐 복사가 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메인 함수에 있는 a가 아니고요. a의 값인 2가 넘어가요. 이쪽에는 b의 값인 5가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교환해 보면 여기서 이제 a는 5로 b는 2로 바뀌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다시 메인 함수에서 a와 b를 출력하면 여전히 2와 5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 변수 자체가 넘어갔다 그러면 변수 두 개를 바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도 5와 2가 나왔을 것 같지만 콜 바이 밸류라고 그랬죠. 현재 a와 b의 값이 잠깐 복사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 아무리 a와 b를 변경을 시켜도 여전히 메인 함수의 a와 b는 2와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헷갈리려고 같은 변수를 썼지만 메인 함수에 있는 a와 b와 수압 함수에 있는 a와 b는 또 전혀 다른 지역 변수입니다. 구간이 다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제를 지금 잠깐 보면 자,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제 수압 함수 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5와 2로 바뀌는 것 같지만 호출 후에 다시 찍어보면 여전히 a와 b의 값은 2와 5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 바로 call by value가 되겠어요. call by value. 자, 그럼 나는 지금 이쪽 메인 이 수압 함수를 진짜 통해서 a와 b의 값이 바뀐 여기 지금 2와 5가 아닌 호출한 다음에도 얘도 A는 5, B가 2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게 하는 게 이제 지금 콜바이 어드레스가 되겠고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는요. 일단은 콜바이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주소 값을 가지고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수의 주소는 이런 식이죠. 자, 받을 때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는 일반 변수가 아니고 포인터 변수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로 받고 그 주소의 값을 이렇게 교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메인 함수의 b의 주소에 있는 값을 a 주소의 값으로 넣어라. 그럼 이때 이제 메인 함수에 있는 a 주소의 값이 a 변수의 값이 2에서 5로 바뀌어 버려요.
이때 B 주소에 있는 값이 5였는데 2로 바뀌는 거고요. 여기서 또 찍어볼까요? 뭐 찍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선언문도 반드시 일치시키게 해줘야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이거 없애버릴게요. 자, 실행해보면 이제 안에서는 지금 OI였고요. swap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도 이렇게 OI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swap 함수 호출 전에는 A와 B는 2와 5였을 거예요. 자, 원래는 이제 2와 5였는데 이 안에서 OI로 바뀌었고요. 호출한 다음에도 보면 OI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변수를 다른 함수에 넘겨서 그 변화된 값을 다시 메인 함수로 반영해서 가져오려고 하면 call by value로는 안 되고요. 반드시 call by address 주소를 가지고 호출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정말 중요한 얘기고요. 자, 사실 이제 이 call by address라는 용어는 굉장히 혼용해서 쓰고 뭐 조금 논란이 많은 용어이긴 한데 call by reference라는 말을 사실 더 많이 썼어요. call by reference. 그런데 이제 또 C++에서는 이 reference라는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문법이 있어요. reference라는 애가 있거든요. 별명 참조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또 C++까지 하는 사람들은 이걸 또 두 개를 다르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C++는 모르고 C 언어만 부르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call by reference라고 역사적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reference가 주소라는 뜻이거든요. 이 프로그래밍 용어에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call by address, call by reference 아니면 call by pointer 주소를 가지고 호출한다 해서 그런 식으로 불렀던 개념이 되겠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많이 call by reference라고 많이 했던 그런 개념인데요. 자, 어쨌든 뭐 C 언어에서는 보통 또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렇지만 call by address가 정확한 명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C++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call by reference라고 해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고 또 외국에서는 call by pointer 직접적으로 주소를 가지고 호출한다. call by pointer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자, call by address, call by reference, call by pointer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제가 이미 다 했죠. 호출할 때는 call by address니까 주소를 가지고 호출해 주세요. 사실 주소도 값이긴 한데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주소도 값인데 그것도 call by value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소 값을 가지고 호출한다. call by 함수를 호출할 때 주소를 가지고 호출한다라고 해서 call by address라고 얘기하고요. 자, 주소를 넘기니까 이게 일반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포인터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해서 받아줘야지 되겠고 이 안에서 이제 이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주소의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포인터 변수 앞에 또 별표를 찍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값을 변경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미 해봤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call by value에서는 어떤 변수에 그냥 현 변수만 이름만 씁니다. 이제 뭐 이, 5라고 쓴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call by value가 되겠고 call by address 혹은 call by reference는 뭐냐면 주소를 가지고 호출을 하면요. 자, PA, PB는 반드시 이 주소가 넘어오니까 주소를 저장하려면 일반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지 못하니까 포인터 변수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여기 A에 2가 들어가고 요 B에는 5가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이 메인 함수의 A의 주소가 PA 포인터 변수에 들어가고요. 여기 B의 주소가 PB에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PA 자체는 A의 주소예요. 근데 그 주소에 값을 템포에 넣어라 라는 거고 얘도 B의 주소, 메인 함수의 B의 주소인데요. 그 주소의 값을 A 주소의 값으로 넣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지금 저 메인 함수에 있는 A 변수의 주소로 가서 값을 2에서 5로 바꾸고 있는 거네요. 자, 이때 이제 메인 함수에 있는 B의 주소로 가서 그 주소에 있는 값을 2로 바꾸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포인터를 이용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그 주소로 가서 값을 변경할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포인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사실 배우는 가장 중요한 문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all by address,
콜 바이 레퍼런스를 구현하기 위한 거죠. 어떤 함수로 내가 어떤 변수를 넘겨서 그 변수의 값이 바뀐 거를 다시 이렇게 메인 함수 쪽에서 유지하고 싶다, 가지고 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콜 바이 어드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C 언어에서 어떤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하고 싶으면 리턴 값은 어쨌든 하나인 건 알고 있죠. 물론 이제 구조체로 나중에 만들면 여러 개를 리턴을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값을 구조체형으로 해서 자,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면 자, 일반적으로 이제 for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무려 매개 변수가 6개나 있고요. 2개의 매개 변수는 딱 보니까 일반 변수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call by value 형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이런 애들이 call by address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들을 이런 식으로 call by value와 call by address의 매개 변수를 갖는 것들로 쭉 여러 개로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출할 때도 보면 앞에 있는 2개는 그냥 이렇게 해서 써주는 거고요. 그냥 써주는 거고 변수에 지금 이제 키보드로 입력받은 변수 2개 값이 넘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sum과 sub와 multiply, divide가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초기 값이 없으니까 다 쓰레기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함수를 지금 이렇게 호출하고 나면 이쪽에 이제 sum과 쭉 얘네들의 각각의 주소가 일로 넘어가고요. 자, A랑 B를 더한 만약에 이제 2와 3을 넣었다라고 하면 2와 3이 더해진 값이 psum의 값으로 들어갑니다. psum은 지금 메인 함수 sum의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원래 sum은 현재까지는 그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었지만 이거를 실행하는 순간 그 주소의 값이 이제 5로 바뀌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1, 6 이렇게 바뀌고요. 나누기는 캐스트 연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캐스트 연산자가 있고 0.666 해서 얘는 더블 0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for라는 함수를 만들면 우리가 실제로 이 for라는 함수는 지금 return형이 void형이거든요. void형이기 때문에 return 값이 없어요. 그래서 return 문장 자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for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메인 함수에 있는 이 4개의 변수의 값이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요.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그냥 변수의 값이나 이 변수의 이름이나 아니면 실제 값을 넣어줄 때는 이제 여기서 그 값을 변화를 시켜도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값을 복사해서 여기서 가지고 노는 거라서 그렇고요. 그 변수의 주소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값을 변화를 시켜서 그 변화된 값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메인 함수에서도.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call by address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여러분들 소스가 있으니까 간단한 거니까 한번 직접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scanf 함수의 이제 비밀을 이제서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printf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num이라는 이 인티저형 값을 여기다가 찍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죠. 매개 변수가 지금 2개네요. printf나 scanf 함수는 이렇게 컴마가 여러 개 올 수 있죠. 퍼센트의 개수만큼이 올 수 있어서 매개 변수가 가변적인 아주 어려운 함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매개 변수가 2개고요. 자, 둘 다 이제 call by value 형식으로 해서 그냥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scanf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매개 변수가 지금은 이제 퍼센트가 여러 개 나오면 매개 변수가 여러 개 또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소 연산자를 쓰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call by 지금 배운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scanf 함수의 기능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한 값을 엔터를 치는 순간 그 값이 이 변수의 값으로 바뀌죠. 자, 원래 넣은 변수에는 값이 쓰레기 값이었지만 요 scanf 함수를 거치고 나면 키보드로 입력한 값으로 바뀌죠. 그래서 scanf 함수를 거치고 나면 요 변수의 값이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call by address 쓰는 거예요. printf는 아니잖아요.
printf를 실행하고 나서 이 값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값을 잠깐 사용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call by value를 쓰는 거고 scanf에서는 call by address 방식을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앰퍼센트를 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d, %c일 때는 이렇게 쓰고요. %s일 때는 안 쓴다고 또 얘기했던 거가 사실은 여기 지금 잘못됐네요. name이라고 써야 되는데 name입니다. name. 자, 배열의 이름이 그 배열의 시작 주소잖아요. 그래서 역시 얘도 지금 얘네들도 주소를 쓰듯이 여기도 지금 주소를 쓴 거예요. 주소를 쓴 거라서 항상 이렇게 뭔가 표준 함수에서도 앞에 앰퍼센트가 있거나 주소가 들어간다고 하면 매개 변수로 실제로 받는 쪽에서는 포인터로 받아서 거기에서 값을 변화를 시키고 여기 실행된 다음에 그 값이 변경이 되어 있는 값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name입니다. 잘못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C++에 보면 참조자라는 게 있어요. 참조자라는 게 있는데 자, 참조자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X는 쉽게 생각해서 이 C 언어에는 없는 문법입니다. 영어로 reference고요. C 언어에서는 참조자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x 이퀄 10이라고 하면 당연히 1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다 앰퍼센트 쓰고 rx 이퀄 x 이렇게 썼네요. 요 지금 앰퍼센트가 붙은 이 선언문에서 앰퍼센트 다음에 있는 이 rx를 참조자라고 합니다. x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별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참조자를 만들게 되면 x와 rx를 출력해 보면 둘 다 10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x에다가 20을 넣고 출력을 해보면요. 신기하게 x는 당연히 20이 나올 것 같지만 rx도 20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별명이고 같은 주소를 가지고 이 rx가 x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x가 변하면 rx도 자동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rx를 바꾸잖아요. 그래도 또 x도 바뀌어요. 둘 다 30이 나옵니다. 아주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게 바로 이 참조자라는 문법이 되겠는데 이제 C 언어에는 이런 문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반드시 C++로 해서 소스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자, 확장자가 C니까 C 컴파일러가 지금 돌아가는 거고 여기 지금 이런 거 모르겠다라고 해서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잔뜩 C 언어에는 없는 문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실습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CPP로 해주면 이제 이렇게 확장자가 CPP면 C++ 컴파일러가 돌아갑니다. 자동으로 C면 C 컴파일러가 돌아가고요. CPP면 C++ 컴파일러가 돌아가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C++에서 있는 이 참조자를 이용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RX 앞에 여기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데 이렇게 쓰는 이 변수는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 별표를 하면 포인터 변수였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이 x의 주소를 참조하고 있는 참조자 레퍼런스라고 얘기하고 x가 바뀌면 rx가 바뀌고 rx가 바뀌면 x가 바뀐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콜바이 지금 밸류 스타일로 되어 있던 얘는 지금 초보가 잘못 짠 거죠. 여기서 아무리 바꿔봐야 안 바뀌는 거였고 포인터를 이용할 때는 여기다 주소 연산자 여기다가 포인터 별표 써야 되고 여기도 별표 뭐 여기 뭐 없애버리면 되게 여기 굳이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도 별표 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짜증나죠. 자, 그런데 참조자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해요. 참조자를 이용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이제 여기 지금 메인 함수에 있는 A의 참조자로 수압 함수에서 A랑 똑같은 이름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바꿔볼까요? 그냥 PA 참조자는 보통 이제 R로 많이 시작을 해요. R 해서 RA, RB 자, 이것도 그냥 없애버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쪽에다도 똑같이 선언문을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2와 5였는데 여기
OI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 아까 포인터를 이용했으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여기를 자, 또 요거 마저 설명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C 언어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C++로 넘어오면 자, 이것만 보고서는 얘가 call by value라고 단언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쪽에서 받는 애가 참조자로 받으면 이제 보통 이런 걸 call by reference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참조자로 받으면 여기서 그냥 얘는 값을 넘긴 거지만 주소를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소의 값을 바꾸는 거라서 이제 얘도 사실 A와 B의 값이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C++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잘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 시간에서는 이런 참조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를 가지고 호출을 해야 되고요. 주소를 가지고 호출해야 되고, 여기에 포인터로 받고, 그 다음에 포인터의 값을 이렇게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선언문도 또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을 우리 C++에서는 조금 더 이 참조자를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call by reference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C 언어만 하는 사람들은 이 레퍼런스의 정체를 C++만 있는 이 레퍼런스의 정체를 모르니까 이제 뭐 그냥 C 언어에서는 보통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가 혼용해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call by reference와 call by value가 이 reference라는 말이 프로그래밍 용어에서는 이제 주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라서 call by address, call by pointer, call by reference 이런 식으로 쓰지만 C 언어에서는 이제 가장 정확한 용어는 call by address가 되겠습니다. 주소를 가지고 호출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표가 나왔는데요. 한번 C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만드는 표죠. 이거 잠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